미국 주가가 하락한다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 비중을 계속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지수가 상승하고 2분기에는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는 10월에서 11월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지수의 변동이 커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특별히 주시할 것 또는 조심할 것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제 정확한 견해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평균 유가는 작년보다 높다. 예, 그러나 주가가 박스권이다. 아직 대세 상승면은 아니다. 예, 그러면서 2월 중순에서 한 4월까지는 조정이다. 예, 그 다음에 9월, 특히 10월이 조정이다. 미국 대선 앞두고. 그리고 11월은 제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11월 제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월에 오르고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제 모델에 나온 수치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좀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장단기 금리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 10월까지는 확대되다가 12월에 축소됐고요. 12월 올 연초까지 역전된 상태예요. 이거는 앞으로 선행지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주가 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그리고 제가 HPP를 또 통계적 기법으로 추세에서 얼마나 위로 벗어났냐, 아래로 벗어났냐, 이런 말씀을 매월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 의견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예로 1분기 코스피 지수폭을 2,700에서 2,400으로 말씀 주셨다고 하면 1월 초에 이미 지수가 2,700에 닿으면 2분기 조정이 예상되더라도 1월 초에 지수가 윈 레벨에 도달하면 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1월 초에 바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2분기까지 현금을 기다리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예, 제가 2월 중순 3, 4월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신 분들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따라 가지고 또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좀 단기 투자하신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3, 4월에 돈이 필요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1월 말 2월 초 가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진입하신 분이라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아마 4월 전후에 주식 비중을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새로 구입하시든지 그때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4월 코스피 조정폭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7월 중순까지 다시 오른다면 그냥 가져가도 되는 조정일까요?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500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 2,300, 2,400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번 2분기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새로 앞서 말씀드렸으면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아마 4월 전에 새로 주식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 많이 둔화되게 나타날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장이 좋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주식장엔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교수님 전망으로는 1월에서 2월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작년 3분기에 연율로 4.9% 성장했습니다. 4분기는 아직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1%대 중후반,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면 1% 초반까지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든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충격들이 2월 이후로 미국에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낮아지지만은 국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장중 5% 10년 국제 수익률이 갔습니다만은 그게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금리는 낮아지지만은 아마 1분기 후반, 뭐 2분기 초반 가면은 1분기 기업 실적이나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 특히 소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실물 충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충격으로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충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우리나라 주가나 미국 주가나 같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하락한다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진입하신 분이라면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2분기 초반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원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전기차가 크게 늘어나면서요. 미국, 특히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WTI 기준으로 내년에도 올해도 70달러, 80달러 안팎에서 유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내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예, 주가가 코스피가 올랐을 때 원화 가치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원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우리 코스피도 올랐죠. 그래서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율 역수의 상관관계가 플러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코스피가 오를 때 외국인들이 샀고요. 외국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두 변수 중 하나만 예상하면 다른 변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작년에 한번 310억 달러보다 더 높은 400억 달러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불균형이 확대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곧 코스피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분기별로는 아마 제가 2월 중순 3, 4월에 주가가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전후에 주가가 한번 비교적 큰 폭 조정이 있을 것이다. 주가가 조정하면은 그때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즉 환율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상승, 원화 가치 상승 이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분기별로는 2분기 전후에서 그 다음에 10월 전후에서 두 가지 변수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금액과 G20 선행지수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G20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G20 국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기간에 따라 선행성은 다릅니다만 G20
혹은 우리나라 OECD가 발표하는 선행지수가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3개월 이동평균, 제가 3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쓰는 것은 월별로 그 수출 증가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면은 G20 선행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우리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이 작년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다가요. 뭐 그 이전에고 G20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우리 수출도 9월 달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한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G20 선행지수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계속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G20 선행지수 상승하고 우리 수출 증가하고 그래서 올해 경제가 작년에 1.4% 우리 경제 성장률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2% 넘는다고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G20 선행지수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80대 수강생입니다. 연금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전무합니다. 현금 자산 중 40% 국채 투자, 인도 ETF를 10%에서 20% 투자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채권 수익률이 많이 내려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요? 채권 투자 시기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작년 이후로 계속 채권 투자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를 결정하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30년 가면 1%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잉여 경제입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은행에서 가계나 기업 대출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은행이 채권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계속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멀리 내다보다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채권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등산하다 내려오는 길에도 중간중간 작은 언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덕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저는 3월, 제가 정확한 월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3월 정도까지는 시장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거죠. 이 무렵에 채권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 주식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주식, 우리 주식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큰 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도 주식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 8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자산을 또 선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참고하여 한국채를 ETF를 통해 투자액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채도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모았는데요. 한국 시장에 상장한 미국채 ETF도 좀 담아봤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채 ETF보다 갖고 있는 달러로 미국 시장 채권 ETF를 사는 게 더 낫는 게 맞을까요? 맞는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예, 중기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랑 우리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미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비중은 물론 미국 국채도 어느 정도 사셔야 되죠. 근데 우리 국채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는 환율 때문입니다. 저는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가 2022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1,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미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과거하고 다른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최근 낮습니다만 이게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미의회에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한 2%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잠재 성장이 현재 2%입니다만은 2030년 1%, 그 이후로 가면은 0%대 진입한다는 거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구조적으로 낮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 국채보다는 환율도 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채 비중을 계속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